자, 2021년도 12월 2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세계 단일 통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예로 저한테 찾아왔던 회원님과의 술자리에서 몇 번을 거론을 했었던 그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어서 나올 2022년도 NFT가 대세가 될 것이냐. 자, 이런 방송 녹음을 지금 4편을 마무리했고 지금 5편, 6편으로 이제 마무리를 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화폐가 다 온전하게 살아남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이미 KS 코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남들보다는 빨리 감을 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업비트에 상장을 할 때 상장피가 얼마가 들어가고 코인원이나 빗썸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돈이 얼마씩 들어갔는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 이전에도 제가 몇 번 거론을 했듯이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특검법이 생기기 이전까지는요,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스캠 코인이 90%가 넘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상장 폐지가 돼서. 작년에 9월 24일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헷갈리네요. 9월 24일 올해죠. 올해 9월 24일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증권화가 되고 있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상화폐가 증권화가 되고 있다. 자, 이전까지는 백서만 만들어서, 지금도 해외 같은 데서는 백서 만들어 놓고 그냥 해외 거래소에 뭐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나라들의 가상화폐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00개가 넘는다.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가상화폐가 증권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상화폐가 특검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요, 완전 사기꾼 시장이었어요. 백서만 만들어서 그냥 웃돈 주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뒷돈 주고 앉아가지고 상장시키면 수백억 수천억을 챙겨 먹고 툭 끼는 거죠. 지금 이제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상장 유지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업비트에도 뭐 거의 100여 개 넘고요. 이제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너희들이 백서 만든 것 같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눈으로 보여줘라. 눈으로 보여줘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은 뭐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건 이 증권으로 치면, 주식으로 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어. 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갖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절대
주식에서는 이 상장 기업에서는 절대로 그 용납 못 하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왜 그거를 여러분들은 관대하게 봐주느냐. 일 열심히 하고 있네. 홍보 열심히 하고 있네.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의 가치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이게 앞으로 점점 오를 것 같네.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관대하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금융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전혀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관용을 베푸면서 여러분들은 꿈과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 너가 백서를 만들었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희들 자본금은 얼만데? 직원에다가 투여하는 돈은 얼마고? 매달 경상이익은 언제 나기 시작할 건데? 라는 것을 종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코인들은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업비트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모든 거래소 상장 폐지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 머지않은 세월에 온다. 이건 현장을 띄고 있는 제가 KS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다니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얻은 결론입니다. 여태까지는 봐줄 수 있죠. 특별하게 상장 폐지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사에 매일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와. 회사의 대표번호에다가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연락도 안 돼. 상장 폐지죠.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앞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러면 이더리움 열심히 일하니까 뭐로? 이더리움이 왜 저렇게 500만원 가까이 올랐냐? 앞으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동영상이 유튜브에 무진장 깔렸잖아요. 저렇게 이더리움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런데 휴지 조각을 만든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시장이 올 거라고? 너 유시민이하고 똑같은 소리 하니? 유시민이는 이 시장을 2017년도인가 이야기했을 때 이 시장의 개념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튤립 버블하고 똑같다. 아니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50년 전도 아닌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 시절에 그 프레임을 씌워서 버블 튤립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근래에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미국이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고 패권국가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단순하게 100여 년이 훨 넘은 튤립을 보고 앉아가지고 비트코인도 모든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가 튤립 버블처럼 그때 시절에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지식인으로서 이야기할 건덕지가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허허거리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자, 이 시장이 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NFT 메타버스 세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마저 비트코인은 저거는 그냥 자산 가치도 없는 거고 무형적인 자산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뭐 8천만 원이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은 뭐 수억, 수백억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인가 뭐 그 회사죠. 마크 세일러가 그 어마어마한 15만 BTC를 현재까지 지금 15만 가까이 아마 매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뭐 거기서 조금 빠질 수는 있죠. 제가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 13만 2,500주다라고 제가 머릿속에다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 사람들은 병신인가? 저보다 다 똑똑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화폐로서의 가치 기능, 이 화폐로서의 기능이 뭡니까? 교환 기능, 저장 기능, 그죠? 그 다음에 미래의 투자 가치에 대한 기능,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화폐거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출시한 놈도 없고,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주체 세력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뭐 흔한 얘기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모든 게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저거 구멍 뻥뻥뻥뻥 뚫린다 보안. 그럼 뭐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시절 양자 컴퓨터가 생기는 시절은, 대중화가 되는 시절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자,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사람들은 협의를 본 거죠.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금을 대체하는 화폐로서의 저장가치, 그렇게 해서 개인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합니다. NFT,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가상화폐의 대장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발행 주체가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개인이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국가가 그냥 놔둘까요? 자,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NFT, 그 다음에 디파이 시스템, 뭐 스테이킹 등등등등, 세상은 항상 권력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은 수시로 바뀌고 정치인은 수시로 바뀌니까 정말로 가장 큰 글로벌 세력은 아니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놈은 따로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발표를 했듯이 우리나라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국민은행,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좀 큰 데가 하나금융투자, 모든 대한민국의 금융권 대표 기업인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 국민은행, KB, SC제일, 모든 대한민국의 금융권의 모든 지분이 거의 70% 가까이가 다 글로벌 세력들이 다 손을 쥐고 있다. 그러면 그 은행은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대한민국 은행은 아니다.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게 70%가 넘습니다. 70%가. 뭐 가까이 되든 넘었든 그거 갖고 토 달지 마십시오. 저는 인문학자가 아니라서 지식을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구체적으로 수치가 69.3%가 외국 지분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머릿속에 담가놓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 정도 70% 가까이 됐네. 이제 70% 넘어가겠네. 그러면 대한민국 은행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것 뿐이지. 걔네들이 곰곰이 지켜봤을 때 이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NFT 시장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금융권의 모든 수익 사업을 다 지금 헤쳐먹고 있다. 근데 이걸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치. 말 그대로 방치죠. 자, 방치인데 왜 방치를 해놓을까요? 얘네들을 이 방치를 해놓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제2의 앞으로 향후 5년 넘어서 5년만 넘어도 미국 GDP를 넘기려고 하는 그 야욕을 품고 중국 전 세계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중국모, 그 중국이 그냥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아니면 여차여차한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도 이미 가상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를 해서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죠.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요, 그거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세요. 왜? 그냥 간단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은으로 화폐로 만들다가 금으로 바꿨고,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없어지고 미국 단일 통화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생태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방관하고 있다. 그 대신 그 생태계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세금 걷어야 돼. 비트코인 ETF 선물 거래, 파생 상품 거래도 만들어야 돼. 그렇게 밑자락을 깔고 수면 위에 노출을 안 시킨다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단 1%의 확률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이게 특검법으로 인해서 점점점 옥죄어지고 이 시장이 맑아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금융혁신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100%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전재산을 날리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패권 싸움을 벌이고 앞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판을 뒤집어 깔려고 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하질차는 몇몇 소수의 대가리들이 움직여서 디파이를 만들고
금융권 시장을 농락하고 기존 금융권을 파괴하는, 그래서 그 금융권을 대지를 해서 국가가 권력이 유지가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한 나라의 국가의 권력을 내놓겠다고요? 그러면 개판이죠. 속된 얘기로 개판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글로벌 세력들이 그걸 인정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걔네들이 신한은행, 하나금융투자, 지주, 국민은행 지분을 70%를 대한민국을 먹었는데 전 세계는 안 먹었겠습니까? 걔네들이 여태까지 뭐 갖고 돈을 벌었는데 지네들 밥줄을 그렇게 쉽게 내줄 것 같아요? 그걸 포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도치코인으로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사회적인, 만약에 가상화폐가 유지가 돼 주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조금 전에는 IMF에서 전 세계의 가상화폐 자산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일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된다 라고 뉴스가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걔네들도 준비는 합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듣고 그런 자료를 본 사람이 점점 가상화폐가 통제권 안에 들어가니 이 시장이 살아남겠구나, 이제는 법을 튤립법을 이야기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모든 시스템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가고 이제 끝자락에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그건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패권국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지금은 멀어져 있는 유럽 영국 쪽이든 그 세력들이 어차피 시행을 할 건데 어떤 특정 나라의 단일 통화가 세계 단일 통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놈들이 그걸 써먹기 위해서 이 생태계를 여태까지 계속 구축하고 마지막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던 회원하고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100% 장담은 못한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라는 보장은 없고 이더리움이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앞으로도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코인의 90%는 최소한의 90%는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아까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점점 증권화가 되고 있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는 화폐 국가에서만 찍었잖아.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은 그냥 백서만 만들면 막 화폐를 찍어가지고 다 팔아먹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봐주고 넘어간 거예요. 왜? 이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그들이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끝자락이 보일 때까지는 계속 버블에 버블을 일으키고
그거에 못지않게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에 전 재산을 올인을 하고 희망을 갖게끔 그런 전략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다 필요 없어. 비트코인 저거 금 가치 저장 저거 필요 없어. 저거 디지털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금과 은을 자산으로 디지털 화폐를 찍어낼 수도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90%가 넘는 물량을 매집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걔네들이 미쳤다고 별로 오르지도 않는 은을 수십 년 전서부터 전 세계 생산량의 매장량의 90%를 넘게 이미 오래전서부터 매입을 했고, 지난 10여 년 넘게 은값이 오르지 않게 파생상품에서 짓누르기 시작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근본으로 미국 단일화폐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로? 디지털 화폐, CBDC로. 그리고 비트코인 그거 저장가치, 그거 실물 없으니까, 현물 없으니까 그거 폐기시켜. 그리고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든 배째 그냥 이거로 퉁칠 거야 라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나는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카페 회원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빨리 단축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해지 전략을 짤 것인가?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가 그 안에 적어도 2, 3년 안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이미 코인을 매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벌써 오래전에 포스트입니다. 오래전에 벌써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기다린 세월이 6년, 7년이 넘었다. 이 포스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 1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라면 저를 믿고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내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만 프로가 넘게 증액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미국 주식 초우량 기업이 곧 탄생될 것이다. 수익률 20만, 주식에서 20만 프로면 말이 됩니까? 내가 매입한 이 주식이 2200만 원이 220만 원이 될 것이다. 이건 주식 이야기예요. 코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에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벌써 6, 7년 전 된 것 같습니다. 6, 7년 전서부터 이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4월 1일 포스트예요. 그렇게 해서 올 1월 달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료, 여기에 또 뒤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19년도 11월 12일 날 이 미국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까지 5년 6년이 넘게 걸렸고요. 이게 2019년도 4월 1일 포스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댓글이 막 수십 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걸 준비하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 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도 4월 1일이죠. 이제 그때가 다가온다. 2019년도 11월 12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에서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이때 제가 여기 포스트에 한 주의 가격은 2,000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2,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난 매수가 들어갈 것이고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더 대박이다. 이러고서 45,454주 이렇게 포스트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2019년도 포스트입니다. 이 주식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흘러간다. 아직도 한 주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월가는 동종목으로 세상을 주름잡을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제가 이미 오래전 5년 전 6년 전 2019년도니까 5년 전 6년 전서부터 이걸 포착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여기 6차 혁명이라고 나오죠. 6차 혁명이 아닙니다. 이 포스트가 이 말 한마디가 전부 다 포스트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포스트를 글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이거를 잡아내려고 또 눈까지 고 막 돌아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금액 이런 거 이거 다 트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차 산업도 트릭입니다. 헷갈리게 만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으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소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론합니다. 소설일 수 있어요. 이건 제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이야기를 주저리 훗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리 떠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물 내용도 분명히 트릭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게 바로 천지개벽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청기누설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세계 단일 화폐, 단일 통화, 뭐 이런 이야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설일 수 있고 트릭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게 찾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쉽게 그렇게 노출을 시키겠습니까? 자, 앞서 다시 이야기한 것대로 이 NFT, 이 이더리움이 지금 대세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탈리 부테린이 만든 이 이더리움인가 이 코인이 NFT 시장을 대장주로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쟤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하늘의 운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합류하게 됐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물밑 작업과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조력자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이, 이 생태계가 충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든 중국이라는 나라든 아니면 영국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영국이라는 나라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발행하고 있는 화폐를 한순간에 퉁치는, 그래서 모든 부채를 퉁치는 작업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부터 미리 준비되고 기획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무르익었고 그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버블 튤립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한 나라의 국가 전략으로 모든 게 파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시는 사람은, 저도 지금 엄청난 자금이 전 재산의 상당수가 다 가상화폐로 마지막 투자를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은 자금을 배팅을 하고 만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개판이 됐을 때 반대쪽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지 전략으로. 물론 그게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 손절을 1억 530만원을 2019년도 11월 2일 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마지막 포스트인데요. 미국 주식 초우량 기업이 탄생하게 될 거다. 4월 1일 날. 그리고 2019년도 11월 12일 날 이제 때가 와서 주식 손절을 1억 500만원을 제가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을 손절했다. 머지않은 세월에 금융위기를 위해서 지금 손절을 한 거는 아니다. 약속한 것대로 10만 프로에서 많게는 20만 프로의, 여기는 또 4차 혁명이라고 제가 적었죠. 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헷갈리게 한다고.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 1억이 넘는 주식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손절을 쳤다는 이야기죠. 자, 1억 533만 9,259원을 손절을 해서 이 돈으로 선물 투자를 해서 일주일 만에 이 돈을 도로 다 벌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주식에서 손절 친 거 선물 투자로 일주일인가 뭐 한 보름인가 이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다 도로 찾았고,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이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동영상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주식이, 이 미국의 주식 초우량 기업이 미국이 될지 중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영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주식을 어느 날 갑자기 코인으로 연동 작업, 연동 재산으로 내놓는 거죠. 이 회사에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는 이 미국 월대, 이 월가 자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회사의 한 주의 주식이 연동 코인으로 연동 자산으로 연동화가 돼서 코인으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단일 통화로 세상을 뒤흔드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미 7년 전, 6년 전서부터 저는 준비를 했고, 2019년도 11월 12일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이 왔기 때문에. 2021년도 1월 7일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제목을 1조 코인으로 지은 이유,
세상이 바뀌었다. 조금 일정이 빨라졌다. 대박 투자 종목 들어갔습니다. 1월 7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이런 일은 분명히 돌아오게 된다. 그게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의 주식이냐, 그 주식으로 발행했던 그 한 주의 가치가 연동 코인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타나느냐. 저는 그게 단일 통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놈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너희들 떡 먹어라. 그러고서 그냥 자선사업 하듯이 이 시장을 그냥 관용으로 넘겨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금융권 시장 생태계를 파괴시키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여러분은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새로운 산업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컴퓨터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장을 너는 미친 논리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실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습성, 태어난 습성 절대 못 바꾸듯이 돈을 갖고 세상을 여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움직여 왔던 그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그래,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열심히 NFT로 떼돈 벌어라, 가상화폐로 떼돈 벌어라, 우리는 그냥 오리지널 금융권 시장으로 이전처럼 해먹겠다, 이러고서 여러분들한테 그 세상을 그냥 양보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재질을 가하는 수위의 강도가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비트코인도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다가 두고 저는 양쪽의 해지 전략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짧게는 2, 3년 이 시장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나는 2, 3, 빨라도 2년에서 3년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길면 좋고요. 나도 투자를 했는데 나 상당수 많은 자산의 거의 80%가 넘는 돈이 이미 가상화폐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 안 남았다. 이 시장이 영원히 지금처럼 살아남으면 저 어서 옵시오죠. 정말 고맙죠. 근데 세상이 안 그렇게 갈 것 같으니 어느 한쪽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저랑 인연이 돼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시고 그런 기회를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비트코인 36,000달러
마이애미 전선 이방카가 꿈속에서 나한테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 이게 이제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녹음이 됐었죠. 그 후로 거의 뭐 20일 넘게 한 5번, 6번 아주 큰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국민적 관성, 금융업 진출, 내 꿈속에 진출한 회원 1명, 165편, 수백만 평의 수도권 땅을 가진 부동산 재벌이 죽기 전에 나한테 남긴 유언 한마디, 국민적 관성한테 팔아라. 자, 꿈속 이야기 166편, 천국에서 전세계 유일한 가상 통화를 꿈속에서 보았다. 세례명, 그리고 사후에 다시 태어난 붉은 태양의 직업은 요리사인 것 같다 라고 제가 이런 꿈을 12월 6일 날 꿨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36,000달러 비트코인 급락주의보 36,000달러를 주목하라.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간혹 교주라고 불린다. 자, 이 이야기는요, 제가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워낙 귀신같이 맞춰서 그 전서부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저를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68편, 에라 이 썩을 놈들아, 정신들 차려라. 시간이 없다. 너희들은 복받을 자격 자체도 없는 놈들이다. 신발 제대로 받았다. 오늘 꿈속에서 세계 단일 통화를 또 보았다. 시간이 없다 이놈들아. 라고 제가 이거 꿈속에서 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12월 20일 차기 미국 대통령 가문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죠. 이 사람은 제 꿈속에서 벌써 4번째나 나왔습니다. 이 꿈속 이야기가 이제 몇 편으로 나눠지는데, 화면이 미국 대통령 가문이 이 화폐를 만든 가문이 나올 것이냐, 저게 미국 대통령인지 중국 시진핑 이후가 될지 영국이 될지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4번째 만남, 여기서 나는 미국 단일 통화를 보았다. 영국 단일 통화를 보았다. 중국 단일 통화를 보았다. 제가 트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미로 주절주절 떠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2022년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대박 코인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NFT인가 해서 오늘 5편을 지금 현재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후편으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떨다 보니까 48분이 됐네요. 48분이나 되는 동영상 매니아들 아니면 안 봅니다. 저는 보든지 안 보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갖고 수익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가끔마다 매일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좀 짧게 하십시오. 동영상 좀 화질 좋게 하십시오. 동영상 음질 좀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야, 그냥 냅둬. 내가 유튜브 갖고 수익 사업을 하기를 하냐, 아니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기를 하냐. 그냥 냅둬. 훗날을 위한 자료로 편하게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썼던 아프리카 TV, 화질이 안 좋게 제공되는 아프리카 TV로 그냥 이용해서 이어폰 끼는 거로 그냥 방송 녹음하고 근거 자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쓴다.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냥 49분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영상은 6편이 되려나요? 지금 5편, 지금이 5편이니까 6편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6편 조금 후에 잠시 쉬었다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